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 최현철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지안의 공지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개인 블로그고 여기에 건축법 관련된 내용들을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란에 위치를 기재를 해둘 테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다운받으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은 이곳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지안의 공지의 질의 외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지안의 공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의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 말 그대로 대지안의 공지를 만들라는 이야기인데요.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를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6m이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지역지구, 건축물 대지의 지역지구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의 경우에는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의 경우에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라고 건축법 제46조에 그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인접대지 경계선은 건축선과 같이 용어의 정의가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을 건축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도로가 양쪽에 위아래로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건축선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 땅이 있고 옆에 다른 땅들이 있죠. 그러면 대지 분할선이 별도로 설치가 될 거고 이 분할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 두 가지를 설치하는 입법 취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대지안의 공지의 가장 큰 취지는 피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1975년도에 최초 법령 신설 시에는 시행령을 확인해 보시면은 피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독대나 경비시, 변소 등 일부 시설물을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금 피난을 위해서라면은 이 건물 그 옆 땅에 있는 건물도 그렇고 제 땅에 있는 건물도 그렇고 여기를 일정 부분 띄워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거나 피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만약에 변소가 설치된다거나 아니면은 경비실이 설치가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피난을 하기에는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최초 법령 신설 시의 그 내용을 본다면은 단순 피난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 그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는 피난이라든지 화재, 전이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뿐만 아니라 설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자면은 채광 및 통풍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인접대지 건물로부터 화재 전이 방지, 노후 건축물의 유지 관리, 인접대지와의 대지 경계선 분쟁 방지, 공사를 위한 공간 필요,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채광이나 통풍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건물이 두 개가 붙어 있죠. 여기는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떨어져 있고 여기는 붙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 나라와 똑같죠. 이런 경우에는 채광이나 통풍이 가능하게 될 텐데 이렇게 건물이 붙어 있으면 채광이나 통풍이 좀 힘들 거고 거기다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여기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쪽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다분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 별도로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건물 3개가 다 붙어 있어서 채광이나 통풍이 안 되고 보행 동성도 만들어지지가 않죠. 근데 위를 보시면은 여기 창문이 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조금 더 높게 뭐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 창문들이 지금 다 가려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채광이 되지가 않고 채광이 안 된다는 말은 통풍도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또 건축물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 보시면은 이게 건물에 들어가 있는 외벽 단열재 위에 뽐칠을 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비트 그 단열재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옆에 공간이 일정 공간 이격되어 있지 않다면 유지보수가 힘들겠죠. 그리고 외벽에 재료가 뭐 파손된다든지 아니면은 지하층의 방수가 깨진다든지 지상층에서 뭐 벽면에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 공간을 이격시켜 주는 편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인접 대지와 대지 경계선 분쟁 방지. 우선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물고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시의 강북구나 뭐 이렇게 구도심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도 지적 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 불부합 지역에 토지 소유주들이 그 공부상의 면적을 자기네들이 다 찾아간다 그러면 한강이 없어질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직도 지적 불부합 지역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위한 공간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를 위한 공간은 우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보시면 별도 비계가 설치되는데요. 건축물 외벽에 이렇게 비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아까 보셨던 드라이비트 같은 그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돌 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페인트 마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축물 외관을 공사를 할 때 그 작업자들이 발판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줄을 타고 내려와서 작업하기에는 작업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비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계를 설치할 때 내 땅에다가 비계를 설치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지, 남의 땅에다가 비계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재산권 침해라든지 분쟁의 소지가 생기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띄워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흙막이 공법. 그 도심지 내에서는 대부분 흙막이 공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땅 내에서는 그 흙막이 중에 CIP 공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흙막이 공법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흙막이 CIP를 박아 놓은 화면인데, 이렇게 저희가 땅이 있다 그러면 건물이 들어갈 자리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겠죠. 지하 옹벽에 대한 두께고요. 여기에 이렇게 CIP를 쭉 나열해서 박아 놓습니다. 똑같겠죠. 이쪽에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합니다. 대지가 넓다 그러면 오픈컵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대지가 협소하다 그러면 CIP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CIP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을 파내게 돼 있어요. 흙을 파내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흙을 다 파낸 상황이고, 여기는 지금 네, 흙을 파내는 상황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버팀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버팀대는 흙을 파내고 난 다음에 CIP가 전도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버팀대를 설치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CIP를 내 땅에 박아야 되지 남의 땅에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CIP를 박기 위해서 장비가 별도로 올라타야 되고, 이 장비를 올려 태우는 공사하는 과정도 남의 땅에서 공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땅에서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CIP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1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게 조금 안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령의 변청 과정을 보면, 대제안의 공지 기준 같은 경우에는 75년 12월 31일 날 신설이 되었고, 이게 그 99년 2월 8일 날 삭제가 됐었어요. 삭제가 된 이유가 개인의 사유권 재산을 개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가 됐었는데, 2006년 5월 9일 날 대제안의 공지가 확보가 됩니다, 기준이. 근데 이때 당시에 반대가 좀 많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1층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경우에 1층 면적의 사업성이 1층 면적이 줄어들면서 1층에 대한 사업성이 나빠진다라고 해서 반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안 대제안의 공지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안의 공지 기준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2를 보시면 되는데요. 별표 2에 보시면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되는 거리는 대상 건축물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 기준이 있는데, 대상 건축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도 그렇고,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를 확인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대상 건축물에서는 해당 용도라든지 그 면적이라든지 또는 지역지구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더 조례상에서는 세분화될 수가 있고,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1.5m에서 6m 이하, 3m에서 6m 이하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와 있지만, 건축 조례로 확인하시면 명확하게 몇 m 이상을 띄워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도 동일하고요. 만약에 인접대지 경계선이나 건축선에서 그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사실 건축 법령상에서는 별도로 이격해야 되는 거리는 없기는 한데, 이게 이제 민법 242조를 보시면은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축조함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선으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된다. 반 미터는 0.5m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을 띄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는 건축선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인접대지 경계선이나 건축선으로서부터의 이격거리가 없을 경우에는 0.5m 이상은 꼭 띄우도록 하고 있는데요. 인접대지 경계선의 경우에는 무조건 띄우셔야 되는 게 맞고,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한번 지자체와 협의를 해보시면 되는데, 건축선의 경우에는 이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제안의 공지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제안의 공지의 질의 회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